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아빠의 세금 이야기 손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소득세의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좀 살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그냥 막연하게 종합과세한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과연 종합과세는 뭐고 분류과세는 뭐고 분리과세는 뭐고, 이게 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건데, 소득세 어떤 체계다,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볼 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종합과세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종합과세 말 그대로 합쳐서 과세하는 거죠. 종합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이, 자, 특징이 뭐냐면 이 종합과세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이분이 보니까 사업도에서 사업소득도 있고, 그리고 또 뭐죠? 특강도 나가서 기타 소득도 있어요. 특강소득, 그래서 기타 소득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소득에 대해서 뭐를 계산한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무슨 소득 금액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전체 벌어들인 거, 총 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 뭐죠? 필요 경비. 네,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사업 소득 금액 그러면 전체 예를 들어서 100을 벌었는데 경비로 60을 사용했다. 그렇다면 사업 소득 금액은 얼마? 40.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 금액을 계산해서 이거를 종합해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소득이 40이 나왔고 기타 소득이 10이었다면 이분의 종합 소득 금액은 얼마가 돼요? 50이 되는 거죠. 종합 소득 금액. 자, 금액은 얼마가 되죠? 이 50이 돼서 이 50을 가지고 세금을 쭉 계산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종합과세라고 얘기합니다. 종합과세의 특징은 몇 년간 발생한 거다? 1년간 발생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이 1년간이라는 얘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는 다 뭔지 아시죠? 은행 이자 받는 거. 그 다음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자,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죠. 근로, 네, 회사와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를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죠. 연금, 네, 연금소득, 국민연금, 다 타시는 것처럼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 네, 여기에 이 앞에 있는 그런 소득 외에 기타 등등의 소득, 그래서 정말로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한 개인한테 몇 년간,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합쳐서, 더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종합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합과세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볼 게 뭐냐 하면 분류과세예요. 분류과세. 자, 분류란 말은 종류를 달리한단 말이에요. 분류란 말은 뭐죠? 종류를 달리한다. 뭐랑 종류를 달리할까요? 네. 앞에 봤던 종합과세와 종류를 달리해요. 종류가 달라요. 종합과세와. 왜 그러냐면 누적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종합과세처럼 과세해버리면 세금이 엄청나게 나와요. 양도소득, 퇴직, 금융투자소득. 특징이 뭐죠? 오랫동안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 토지를 10년간 보유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00 주고 샀는데 지금 보니까 10년 후에 얼마가 돼 있어요? 500이 돼 있어요. 무려 자, 400이 올랐는데 얘는 몇 년 동안 오른 거예요? 네, 10년간 오른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1년마다 과세하는 종합과세식으로 과세해버리게 되면
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양도소득 그렇죠. 퇴직 마찬가지죠. 자, 몇 년간 근무했어요? 회사에서 20년 근무했어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죠. 금융투자소득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10년 동안 투자해서 이만큼 벌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특징이 뭐죠? 전부 누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누적 효과 때문에 분류과세할 수밖에 없고 분류과세한다는 말은 각각의 계산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계산 구조, 퇴직은 퇴직소득의 계산 구조. 자, 이렇게 각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종류를 달리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란 말을 씁니다. 종류를 달리해서 과세한다. 분류과세. 자,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분리과세예요.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란 말은 뭐냐? 자, 뭐로부터 분리한다? 네, 종합소득으로부터 분리한다. 종합과세로부터 분리한다. 자, 종합과세로부터 분리. 그러면 종합과세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합과세에서 빠져버린다. 분리해버렸다. 그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완납적 원천징수란 말도 써요. 자, 완납적 원천징수의 의미는 뭐냐면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바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려요. 어떤 정상 과정 없이. 여러분, 이 완납적 원천징수의 반대말이 예납적 원천징수거든요. 우리가 대표로 하는 그 상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에요. 여러분, 매달 급여 받을 때 월 그 세금을 띈 다음에 나중에 뭐 하죠? 연말정산하죠. 그래서 세금을 너무 많이 띄었으면 돌려주고 적게 띄었으면 추가 납부하게 만드는 이런 연말정산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게 예납적 원천징수인데 분리과세란 말은 완납적 원천징수. 그래서 흔히 이제 예를 든다면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자, 이하의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이 500만 원이 있다. 그렇다면요. 은행에서 지급받을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14%로 원천징수 됐을 텐데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소득,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 했을 때 종합과세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네,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납적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분리과세의 의미는 뭐로부터 분리하는 거다? 종합과세로부터 분리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해 보면 종합과세는 말 그대로 종합해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고요. 분류과세는 종합과세와 종류를 달리해서 다른 계산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과세한다. 양도, 퇴직처럼. 분리과세는 뭐예요?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가 일어났을 때 납세 의무가 끝났다.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됐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띄었을 때 납세 의무가 끝나버렸다. 그러므로 더 이상 종합과세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